네,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지난 주말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이번 기회에 부산 지역에서도 이 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시 국감에서도 초고층 건물 화재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고층 건물 화재 대책, 김만규 부산 경상대 소방안전전기전작과 교수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건 천만다행인 게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네. 화재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네,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가연성 외장된 알루미늄 복합 그 패널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당시 그 울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예. 그래서 초속 한 20m 가까운 바람이 있는 바람에 그 관련 아파트의 외벽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요. 네. 세 번째는 그 고가 사다리 차와 또 야간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강풍으로 인해서 소방 헬기가 운행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진화에 굉장한 시간이 걸린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알루미늄 복합 패널 그 외벽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건축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30층 이상 건물에 쓰이지 않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번에 이 화재가 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지어졌단 말이죠. 네, 2009년도 준공됐죠. 예, 그 부산에는 근데 또 이런 외벽 마감재가 쓰인 곳이 참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2010년도 10월 달에 부산의 그 한 아파트에서 그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의 그 외장 마감재가 조금 그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요번에 발생한 울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복합재를 그 외장으로 쓰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요. 네, 알루미늄 그 복합 패널 같은 경우는 그 성질상 그리고 또 가볍기 때문에 고층 건물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그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화재 안정 평면에서는 참으로 위험한 건축 자재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그 아쉬운 거는 2015년도 이전에 지은 고층 건물에는 건물 외장 마감재 관련 강화 규정이 그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당초에 법이 2012년에 제정될 때는 부산에 한 220개 정도의 가연재 그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아파트가 많았습니다만 네, 네. 그동안에 많이 교체가 좀 되고 예. 한 37개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그 교체를 해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보고요. 또 예. 하나는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점검을 강화해서 이 부분을 그 우리가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됩니다. 네,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렇죠. 계속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뉴스 시간을 통해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보다 그 이하인 준초고층 건물이 더 이런 대형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원인에서 그런 건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네. 먼저 그 부산의 그 초고층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네. 부산의 중초고층 건물이 한 444개, 네, 그리고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도 58개로 한 500여 개가 초고층 건물이 부산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5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초건축법에 그 초고층법에 해당되는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또 별도 협의를 통하고 또 성능 위주 설계에 준하는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중고층 건물 중에서 주상복합을 제외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그 소방 심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에 비해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준초고층 건물도 화재 충분히 취약한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예. 또 이 허점이 좀 있는 상황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초고층이든 준초고층이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구조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대피하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지금 그 주상복합 건물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가 사다리 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부산에도 한 대가 있고 전국적 10대가 있는데 부산 해운대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해당된 울산 같은 경우는 고가사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배치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위에 올라가면 강한 바람이 붑니다. 네. 그래서 헬기 구조 활동 좀 힘들고 또 70m 고가 사대차 있다 하더라도 최대 23m까지 올라갈 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몇 층 정도로? 한 23m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하나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그 건물 구조상 또는 그 사업상 그 베란다나 테라스 같은 게 없어가지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높은 층 올라갈수록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쉽게 구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에도 그 고가 사다리 차가 이제 한 대밖에 없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네, 그것도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사실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그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만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걸 막을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 그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는데 중간에 멈췄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거기 이제 그 소방법상에 취약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일반 그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그 전체가 다 소방시설이 불이 날 가정을 하지 않고 한 개 층에 따르는 압력이나 그 수온의 양을 측정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은 층에서 여러 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압력이나 수온의 양이 아마 줄어드는 것도 막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소방수가 좀 부족했던 그렇죠. 겁니까? 아.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 요거는 그 앞으로 조금 보완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소방법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방화상 최저치거든요. 그 예. 이상이란 얘기지. 대개는 건물 짓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안에 그 용도라든지 건물에 불났을 때 하재 하중이 어떻게 하재 하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그 수리 설계를 할 때 네, 네.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최대치가 이제 부족한 상태에 이제 벌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고층 건물 화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성능 위주 설계라기 때문에 가해물의 양이라든지 건물 용도라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일단 뭐 중고층 같은 게 아파트 같은 게 거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하고 네. 또 그 소방 시설이 기준치고 조금 많이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면 돈이 좀 들겠죠, 앉아. 예. 그런데 요즘에 건축 비용은 조금 산정해가지고 저 소방 간수라든지 간수의 관계에 처해서 허가해 줄 때 그런 부분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